야, 히사시부리. 이거 어떡하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둘이서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도 둘이고 그러네요. 앞자리 다 비어 있고요. 일단은 뭐 맥PD님께서 지금 가정사가 너무 급하셔가지고 탄생의 축복을 함께 하러 가셨기 때문에 급하게 자리를 비우셔서 일단 저희 둘이서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는 한 명이 더 없잖아요, 우리가. 셋 중에 하나 빠지니까 이제 단촐하게 일단 방송을 하게 되네요. 그러게. 그리고 또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이번 달까지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스튜디오를 급하게 저희가 이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새 집을 찾고 있어요. 근데 왜 녹음실 전부 다 되게 비싸더라고. 뭐 어쨌든 빨리 찾아서 되게 좋은 녹음 환경에서 빨리 녹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퀄리티 높은 방송을 계속 유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리뷰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고척에서 경기를 보고 부산까지 갔다가 왔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 그러니까 이제 고척에서 3승 굉장히 순항을 했다고 하면 부산에서는 부상 때문에 울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귀 선수들의 완벽한 기량 회복이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좀 많이 아쉬웠죠. 부산에서는 아쉽네요. 일단 선발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부분은 뭐 못했던 선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선발들은 다들 무난하게 잘 던져줬죠. 심지어 어쨌든 이번 주 6선발이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신재영까지 무난하게 정말로 무난하게 지나갔네요. 사실 마지막 선발이었던 일요일에 신재영 선수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구수 조절에서도 분명히 걱정을 좀 했었고 이닝에서도 걱정을 좀 오히려 했었죠. 느낌상 79로 끊는 게 또 아까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 4회까지 계속 올라오고 5회까지 한번 던져봤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뭐 안우진 선수도 실점을 좀 하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닝은 충분히 먹어줬기 때문에 또 그날 또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됐기도 했고 사실 안우진 선수는 일단은 9위는 여전한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근데 역시나 로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발목을 잡았는데 어쨌든 뭐 본인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버텨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승호 선수가 일단은 로테이션에서 한번 빠지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잘 버텨주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관리도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기대치라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자완도 선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호 선수는 어쨌든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힘들어한다라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런 위기를 본인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승호 선수가 슬럼프가 좀 길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슬럼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즌 초반에는 어쨌든 간에 공략이 되지 않았던 선수라서 상대방이 조금 더 많이 잘 무너졌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엿한 이제 한 팀의 선발 투수였기 때문에 심지어 자완 선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팀에서도 열심히 분석을 하고 결국은 이승호 선수의 약점을 점점 더 많이 찾아냈던 것 같거든요. 요럴 때 결국 도움을 이승호 선수가 받아가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려면 코치잖아요. 그렇죠. 가슴 아프지? 일단은 투수진의 어떤 역할들은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큰 걱정은 사실은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뭐 이승호 선수도 그렇고 요키 선수도 그렇고 충분히 또 재기량을 또 발휘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결과가 기대만큼은 안 나왔지만 보기에 되게 좀 뿌듯한 한 주이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걱정은 저는 브리검
근데 브리검 이번 선수. 주는 또 괜찮았잖아요. 네,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브리검 선수가 이렇게 가다가 살짝 내려왔고 또 이렇게 잘 갔던 선수였는데 네. 이번 시즌은 약간 여기서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기복이 너무 올라갔다. 심하다. 예, 이런 롤러코스터 피칭이었는데 뭐 이번 주도 좀 어쩔 수 없이 브리검 선수는 우리 팀의 에이스고 현재로서 그렇죠. 믿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우리 선발이 전체적으로 일단 볼넷 비율이 확 줄었죠. 확 줄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기는 편하긴 해요. 또 게임 진행도 조금 빠르죠.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경기에 비해서 우리는 꽤 많은 네, 어떤 회를 지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볼넷이 그만큼 없다라는 건 수비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죠. 사실 어쩔 수 없이 지난주 제가 잠실에서 LG 경기를 한 경기를 직관을 했습니다. 네. 와 걔네 볼넷이 11개 12개씩 던지고 난리 난 예, 경기더라고요. 금요일에 양 팀 합쳐서 그 경기는 거의 20개 가까운 볼넷이 나왔는데 뭐 어쨌든 LG가 이긴 이겼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팀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너무 감사하죠.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선발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네. 자 이제 불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불펜. 이번 주 불펜의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은 이보근 선수의 복귀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보근 선수가 잘 복귀했다. 그렇죠. 사실 우려만큼의 맞아요. 모습은 아니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2군에서 이보근 선수가 던졌던 기록들만 저희가 좀 챙겨봤었는데 사실상 1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피칭들이었어서 그렇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죠. 얘 올라와서 되겠냐 뭐 이런 걱정 네. 우린 너무 많이 그러니까. 했잖아요. 둘이서. 그런데 어쨌든 부산에서 그 복귀의 날개를 제대로 펄럭이기는 했었죠. 그렇죠. 네. 일단 방어율도 많이 내려갔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전에 보였던 루상을 채우면서 볼질을 하던 모습이 그나마 근데 확신할 수 없어. 아직까지 본 모습이 너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을 어쨌든 이제 짧게 던지기로 그렇죠.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과연 불펜 투수진 운용을 어떻게 할까가 굉장히 크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네네. 근데 어쨌든 사이드 다음에 좌완을 붙이고 좌완 뒤에 다시 우완을 붙이고 이런 카드 선택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좀 적중을 했었던 그 투수진 운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날이야 뭐 타선이 워낙 힘을 못 내줬기 때문에 패배는 했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펜 운용도 어느 정도는 짜임새 있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일요일 날 불펜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그 전날 그 전전날 윤영삼 선수의 어떤 컨디션을 쭉 봐왔던 코치진들이었기 때문에 안 쓸 것 같았지. 중심 타선에 올릴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맞아요. 못했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 중심 타선에 올렸고 결과가 어쨌든 일실점을 하게 되는 없었죠. 그런 과정을 네. 밟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컨디션적인 부분도 조금은 체크를 조금 세심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사실은 팬들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렇죠. 결국은 코치진들이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일단 피안타류라든지 실점 네,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고 나오고 있었기 있어요. 때문에 계속. 사실은 계속 어떤 투수전의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고 롯데전이.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더 이 막아내는 어떤 그 허리 힘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는데 컨디션의 부분에서 약간 미묘한 어떤 섬세함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이 걱정스러웠었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은 불펜은 뭐 탓할 게 별로 없었던 몇 주간 했어요. 몇 주간 불펜의 힘으로 사실은 버텨왔던 그렇죠. 팀이죠. 몇 주간 불펜과 오주원의 힘으로 그렇죠. 버텼던 승리의 들이었기 때문에 일단 고맙습니다. 어쨌든 뭐 되게 잘 하고 있고. 자 이제 이제 타선으로 진짜 문제지. 이제 여기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야. 할 말이 너무 많아. 자 이번 주 타선은 사실은 어떤 분의 복귀 전과 복귀 후로 사실은 좀 나눠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타선은 어쨌든 그 전에도 연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들쑥날쑥은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흐름을 잡고 못 잡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복귀로 인해 그 이후에 어떤 타선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분의
복귀에 맞춰서 하필이면 네네. 서건창 선수의 부상, 그렇죠. 이정우 선수의 부상과 어쨌든 이제 투수 의도된, 로테이션 의도된 이제 결장,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한층 더 깊어지는 신인들의 몰락, 요 세 가지가 같이 겹쳐지면서 결국은 한 방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로 결국은 흘러갔고, 특히나 롯데전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시기가 미묘하게 그 박병호 선수의 복귀와 함께 맞물려 버려서 이제 연승이 끊기고 이제 연패가 됐는데, 사실은 뭐 어쨌든 박병호 선수 혼자의 어떤 역할은 아니에요. 사실 맞긴 그럼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병호 선수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코치진들이 이제 좀 한 방이 없으니까 짜임새 어쨌든 있게 그 쥐어짜자. 짜임새와 흐름으로 어쨌든 연결을 해 나가는 야구를 해 보자라는 어떤 기조가 있었다면, 박병호 선수 복귀와 함께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한 방 야구를 기대하는.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내내 한 방 터지지는, 뭐 어쨌든 센즈 선수는 쳤지만 박동원 선수도 치긴 했. 박동원 선수는 뭐 그 전에 쳤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홈런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게임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한 방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놔버렸나? 놔버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루상이 차면서 계속된 공격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은 있었는데, 일요일은 진짜 생각만 하면 말로 날아간 게 몇 개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그것도 하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임병욱의 부진도 함께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기대주 트로이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쨌든 임병욱 선수, 김혜성 선수, 그리고 송성문 선수도 이제 그렇죠. 1군으로 복귀를 하면서 세 명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번 주는. 근데 뭐 말한 것과 같이 임병욱 선수를 비롯해서 워낙 어떤 부진의 타격적인 부분이 심각하게 보였죠. 사실 임병욱 선수는 이번 주 지난주 내내 경기에 선발 출정을 하면서 결국은 안타는 1개. 근데 그 연승하는 중에도 사실은 안 터졌죠. 임병욱 선수가 타격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보여준 건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건창, 이정우가 빠지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는 임병욱 혹은 김규민 혹은 김혜성 요렇게 됐어야 하는데, 김규민 선수는 본인이 이제 테이블 세터로 나와가지고 제 역할 톡톡히 해줬다고 보고. 그렇죠. 김규민 선수가 그나마 앞타선 쪽에서는 야구를 했죠. 혼자 했고, 결국은 뒤에서 임병욱, 김혜성이 같이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한 주라서 아쉽고. 사실 뭐 일요일 경기도 그랬지만 뭐 토요일 경기도 그랬고, 약간 김규민 그리고 김하성 갑자기 쭉 없다가 이지영 한번 또 없고 다시 김규민, 이런 패턴이 되면서 점수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쪽에서 나가면 뒤쪽에선 불러들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중심 타선이 확 죽어버리니까 전혀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일정이 돼버렸죠. 그리고 타선이. 사실 그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도 연승을 할 때 그 주간의 어떤 그 공격 패턴과 사실 박병호 선수 복귀와 함께 왜 선수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스윙이 커지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 타격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한 방만 노렸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좀 아쉽죠. 왜 뒤에서 박병호 선수 칠까봐 내가 먼저 쳐야지 뭐 이런 느낌인가? 쫓기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임지열이라는 선수에 대해서도 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 라인업이 딱 뜨고 9번에 임지열이 딱 들어가길래 도대체 왜? 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명타자라서 굉장히 불만은 있었지만 허정엽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허정엽보다는. 네. 그 자리에 그 대만처럼 생긴 허정엽보다는 임지열이 낫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결국은 도낀 게 낀이 아니라 완전히 둘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걱정이 더 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대타란 없어. 근데 사실 김혜성 선수 그 타석 때 저는 왜 대타를 쓰지 않았을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진짜 그때 박동원이라는 대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타격 페이스가 되게 좋았었고, 어쨌든 우리 팀 입장에서 볼 때 베테랑인
베테랑. 김지수가 있었어요. 아 김지수는 어쨌든 그 대수비 자원으로 대수비로 자원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었는데 그 대신에 이제 김혜성 타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또 김지수의 대타도 생각을 해봤었던 거고 네. 사실 이상하게 김지수 선수가 그럴 때 또 하나씩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기대를 해봤는데 심각하게 그쵸? 어이없는 상황에 뭔가 타격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도대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거고 해설을 보면서 이제 야구를 해설을 들으면서 야구를 봤는데 네. 해설위원조차도 대타 박동훈 선수가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누구든 그 상황에서는 왜 대타를 안 쓸까라는 그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 한 번 마지막으로 기회가 올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경기 후반의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뭐 임병우 선수 얘기를 다시 한번 조금 네. 되짚어 보자면 이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가고 싶어 하나 그죠? 올림픽에 가기 싫은 건가? 군대 가기 싫다면 군대를 가기 싫다면 저런 플레이를 보이진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미리 보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뭐 그때는 떨어졌었으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어떻게 이 선수는 심지어 이제는 갈 데가 없어. 진짜로 현역이야. 포병원 가지 말고 엔간하면 의경 시험 봐라. 의경은 계속 뽑나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뭐 이 선수가 군대 항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네, 지금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조금 의심을 하게 된 것은 뭐냐면 네. 이영민 타격상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콜렉터잖아. 네. 이영민 타격상을 받은 선수들이 많죠. 우리가 많은데 과연 그 상을 받은 아이들이 타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결국 니들은 알루미늄이어야 하는 것인가? 그럼 중등부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알루미늄 빼셔야 하는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타격 부분에서. 그리고 사실 저희 그 구단 프런트 자체가 지금 코치진에게 조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뭔가라는 생각이 하면 어쨌든 코치진이 선수를 터치를 못하게 하죠. 지금 웬만하면 선수에게 맡기는. 네, 지금 어쨌든 그게 네. 기존의 팀의 컬러이기도 했었어 왔고, 근데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사실 팬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코치진 보고 뭐 선수들한테 무슨 질책을 해라,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애들 조질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어쨌든 연습을 더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렇죠. 선수가 찾아가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코치가 가서 미리 조언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단이 쭉 그 자율 훈련으로 계속 성적을 내왔던 건 저희가 뭐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타격적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사실 지금 타격 코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타격 기조는 사실은 상당히 나쁜 페이스라고 봐요. 저는. 타격 기조 3구 안의 승부 무조건 게스 히팅 레벨 스윙 제로 인 구단이 지금 우리의 히어로즈인 거죠. 사실 그리고 레벨 스윙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얼마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올 시즌 초에 김하성이 레벨 스윙을 조금씩 했던 걸 보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박병호 없을 땐 레벨 스윙을 또 했었고 오자마자 어퍼로 바뀌면서 어깨는 귀까지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결국은 이제 기다리는 건 이태근이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레벨 스윙은 이태근이지. 그리고 일단은 선수단은 좀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분위기를 조금은 잡아줄 선수가 필요한데 그 선수가 사실은 저희는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이태근밖에 없죠. 맞아요. 지금 사실 구심점이 없어요 팀에. 박병호 선수가 2군에 오랫동안 있다 온 것도 그랬고 사실 저는 박병호 선수의 복귀는 돌아오는 기아전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렇죠. 기아였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네. 있겠죠. 홈에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롯데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부상이 됐는데 박병호는 복귀를 했고 만약 경기를 진다면 그 선수에게 오히려 더 부담이 가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번 주 그 토요일 일요일 경기는 이정우 선수와 서건장 선수의 어떤 역할을
전혀. 다시 한번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서건창 선수 몸의 내구도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져 버렸고요. 사실 저희한테는. 내구도. 근데 이정우 선수도 사실은 좀 자주 다치는 편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렇죠. 잦은 부상이 있다고 보면 허슬 플레이가 좀 네. 잦죠. 서건창 선수는 슬라이드는 평생 안 하다가 딱 한 번 했는데 잘 다쳐 그냥 잘 다쳐. 그냥 아프더라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고 사실 이게 음.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두 선수였기 때문에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사실 조금 황당했던 건 장시환 선수를 왜 공략하지 할 수 없었던가. 근데 사실 왜 우리가 지난주 방송 때 장시환의 폭투 얘기를 했었고 이번 주 폭투는 없었어요 거의. 나- 근데 폭투가 없다기보다는 나종독이 너무 잘 막았어. 너무 블로킹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종독은 왜 일요일날 공을 빠뜨리냐? 야 너도 좀 이상하더라. 너 토요일날 왜 토요일은 안 빠뜨리고 일요일에 빠뜨리냐? 장시환인 줄 알고 긴장했던 거지. 블로킹 엄청 많이 했던데. 오늘 끝장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한 거지. 그리고 아. 사실 레일리가 그날 자기 개인 삼진 기록을 탈삼진 최고 넘겼고. 롯데의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울 뻔했었죠. 근데 제가 탈삼진 기록은 너무 멀어서. 16개인가? 최동원 선수. 예. 뭐 철한 선수의 기록은 사실 함부로 범접하기가 좀 힘든 기록이긴 하죠. 불세출의 옹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그걸 뛰어넘은 유현진은 도대체 무슨 괴물인 거야? 난 그 인간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걘 메이저 가서도 날라다녀. 그러니까. 근데 왜 유현진은 다저스도 하나로 만들어 버리냐? 야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지금 9승까지 잘하고 10승이 벌써 3번인가 무너졌어요. 그러네. 3번 다 호투를 하고. 야 이게 서양까지 가서도 아홉스를 한국에서도 그렇게 아홉스를 타더니 99승에서 멈춰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베스트 베스트와 워스트는 워스트를 우리 가야 둘이서 네. 하죠. 일단 먼저 하시죠. 네. 네. 정말 뽑을 선수가 많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없기도 했었던 베스트 워스트인데 네. 일단은 워스트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임병욱입니다. 네. 사실상 본인의 야 말릴 사람도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막 욕해. 아니야 욕은 이제 우리 네. 마은이 형이 나한테 단둘이 술 먹으면서 얘기했거든. 손을 진짜? 꾹꾹 붙잡면서 너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가 욕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병욱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는 뭐 매 경기 날라다녀 달라도 아니고 매 경기 홈런 치고 타점 올려달란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의 역할은 분명히 하위 타선과 그 상위 타선을 연결하는 위치 혹은 그 중심 타선에서 남은 반찬들을 네가 먹어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사실 임병욱 선수가 시리즈 내내 2시리즈 내내 다 통틀어서 안타를 하나 쳤어요. 네. 그것도 영양가 없는 안타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임병욱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어쨌든 타점 쏙쏙 잘 빨아먹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 그 모습의 절반만 보여줬어도 사실 임병욱 선수 탓을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하여튼 그 작년 가을에 어떤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모습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일단 저조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아쉽네요. 임병욱 선수가 데뷔했을 때 모습을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그때는 너무 심했는데. 그땐 수비도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중견수로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수비에서는 이제는 임병욱 선수 우리 외야수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수비는 잘한다고 말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임병욱 선수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마음에 임병욱 선수에게 줬습니다. 저는. 베스트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줄 사람이 역시나 네. 오재영입니다. 사실 자꾸 오재영이라고 할 거야? 나는 자꾸 04년도에 그 아저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현대빠들 진짜 어떡하지? 근데 자꾸 해설에서는 신재영한테 네. 오재형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래요?
신인왕 출신이라고 투수 출신. 둘 다 신인왕 출신이긴 하죠. 둘 다 투수 신인왕 출신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오주원 선수가 없었다면 사실 아찔하죠 이번 주. 이번 주는 네, 진짜 아찔했죠. 그랬죠. 그래서 연승의 어쨌든 발판은 추핵이었죠. 네. 사실 제일 고민했던 건 김규민 선수도 사실 고민을 했었고 베스트로. 네. 어쨌든 스윙이 갑자기 주말에 커졌던 김하성 선수도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네. 우리가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오주원 선수의 공이 제일 컸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주원 네. 선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천무영님. 네, 천무영님. 저는 일단은 베스트는 요키시 선수입니다. 일단 선발에서 어쨌든 잡아주는 핵은 지금은 요키시라고 봐요. 네, 지금은 가장 잘 잡아주고 네. 있고 그리고 일단은 로테이션이 돌아감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연패 기운이 살짝 왔는데 어쨌든 요키시 선수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더라도 잡아줄 선수는 요키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연패가 길어졌으면 요키시 언제 등판하냐는 얘기도 슬슬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 나이트 베네켄 이럴 때처럼. 그렇지.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키 선수가 어쨌든 이번 주에도 활약을 계속 잘 이어줬다는 점. 그리고 이제 워스트는 아무리 프런트가 그런 제약을 걸다고 해도 감독님 아무 생각 없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장정석 감독님께 워스트를 드리는데 어쨌든 분위기 파악은 하시고 어쨌든 게임의 흐름은 이때까지 잘 읽으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장정석 감독이 선수들을 자기 맘대로 관리한답시고 내리고 어쨌든 참고 보고는 있어요. 네. 저희 진짜 꾹꾹 참고 있거든요. 왜 저희 방송 혹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진짜 감독님 웬만하면 안 건드렸거든요. 진짜 나 당신한테 매니지먼트란 단어 좋은 단어로 포장해서 얘기했었어요. 웬만하면 저 감독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웬만하면 안 건드렸는데 좀 심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아니 박병호 선수가 복귀했다고 전 타선을 한방기대 타선으로 만들어 버리면 당신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쨌든 뭐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봤고 어쨌든 뭐 이번 주 뭐 경기 사실은 뭐 못한 성적은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어쨌든 4승 2패니까요. 4승 2패. 하지만 저희 기대보다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마음인 거지 사실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에 부산으로 그 KTX 타고 내려가면서 오씨 이러다가 6연승 끼 나가자마자 6연승 이러면서 나 갔는데 그러니까 끼의 이별 선물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기대를 살짝 했죠. 근데 이건 가자마자 뭐 진짜 뭐 어쨌든 이번 주는 뭐 마음이 좀 아프셨겠지만 주말에는 네. 어쨌든 잘 보셨길 바라고 다음 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